멈추지 마요. 누나 계속해줘요. 어둠 속에서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 지금 너무 좋아요. 불이 켜지고 누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 누나는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죠. 태연아 뭐라고? 누나를 예전부터 여자로 생각했으니까 숨겨온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면 누나의 실수가 어릴 적 제 소원을 들어준 것 같아서요. 46 김태연. 4년 전 이혼 후 혼자 사는 중년 남자. 어릴 적 누구나 가슴에 한 번씩은 품을 만한 상대. 혈기왕성한 학창시절 유난히 예뻤던 사촌 누나 만져보고 싶었고 누나를 떠올리며 혼자서 땀을 흘렸던 시절. 박선희. 중학생 때부터 사촌만 아니면 한 번쯤은 가지고 싶었던 여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던 사랑. 그런데 오늘 누나의 실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금지된 사랑, 오랜 기다림, 그리고 단 하루의 꿈 같은 시간. 정말 딱 오늘만이야. 내일부터는 다시 사촌 동생이야. 오늘만 누나가 해줄게.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는 김태연, 올해 46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4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조금은 수치스럽고 비난받을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학창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늘 가지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촌 누나. 하지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 하지만 저는 그녀와 결혼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적처럼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월요일 오후 매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 매형과 골프 약속이 있었거든요. 박선희 누나의 남편 강민수 매형이었어요. 처남, 주말에 아침 일찍 골프 치러 가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그래. 매형은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차 하나로 가는 게 낫잖아. 새벽에 같이 출발하면 편하지. 아, 그럴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송도까지 가는 게 좀 멀긴 하지만 매형과 골프도 오랜만이고 누나도 볼 겸 해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누나도 볼 겸 목요일 저녁에나 갈게요. 그래, 나는 지방 출장 중이라 금요일에 집으로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희 누나, 내 이모의 딸이자 이종 사촌 누나. 나보다 4살 위인 50살이죠. 중학생 때부터,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누나를 여자로 봤습니다. 수영장에서 본 누나의 몸매, 웃을 때 보이는 예쁜 미소. 고등학생 때는 본격적으로 짝사랑이 시작됐고, 대학생 때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괜히 가슴이 아팠어요. 누나 결혼식 날 나는 질투가 났어요. 처음 보는 저 남자가 밤이 되면 저렇게 예쁜 우리 누나를 마음껏 탐하겠지? 누나가 저 남자 밑에서 야한 표정을 지으며 신음을 낼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생각을 하니 흥분도 되곤 했었죠. 나는 계속해서 상상 속에서만 누나를 그렸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욕망이었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촌 누나이기에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어요. 나도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이혼도 했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선희 누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6시쯤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23층, 매형 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반응이 없었어요. 매형은 출장 중이라 내일 오신다고 했고 누나는 외출 중이었나 봐요. 누나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부터 나에게 늘 한결같이 잘해줬던 누나를 괜히 놀라게 하고 싶었거든요.
매형이 문자로 비밀번호를 보내주었어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송도 야경이 보였어요. 누나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괜한 호기심이 들었어요. 실내인 줄 알지만 안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를 보니 잊고 살았던 분노가 또 잠깐 새어나왔어요. 여기서 누나가 매형이랑 사랑을 나누겠지. 당연한 말이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누나 속옷들을 봤어요. 나는 결혼도 했었고 중년의 나이이지만 이게 누나 거라는 생각에 아래에 반응이 왔습니다. 여전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릴 적에 생각했던 욕망은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누나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금방 나와서 작은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희 누나.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 누나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마음, 이제는 익숙해진 이 감정. 하지만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꿈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향기, 여자의 향기였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감촉에 나는 잠결에 몸을 움직였죠. 이불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익숙한 듯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움직임이었어요. 등 뒤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내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팔 목덜미에 닿는 숨결. 여보. 낮고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몸만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등 뒤 여자의 몸이 더 가까이 밀착되었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이었어요. 내 몸 아래쪽을 더듬는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내일 온다며. 일찍 왔네. 여자가 다시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서 장난기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손길은 계속 내려왔고 이제는 확실히 의도적이었죠. 나는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몸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입술의 감촉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4년간의 공백, 여자의 손길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요? 감촉은 계속됐습니다.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나는 숨을 참으며 그 감각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움직임이 멈췄어요.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의 손이 다시 확인하듯 움직였습니다. 너무 크잖아.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선희 누나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나가 나를 매형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매형이 여기서 잠에 든 줄 알았던 거죠. 나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밝혀야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마요, 누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띡, 불이 켜졌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거기 선희 누나가 서 있었어요. 얇은 슬립 차림으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태연아.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일어나 앉았어요. 이불로 아래를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나.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누나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슬립,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방금까지 했던 행동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어떻게, 왜 여기? 누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매영랑 토요일에 골프 가기로 해서 작은 방에서 자라고. 민수 오빠가 누나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려고 하루 일찍 왔는데 잠에 들어서
누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 남편이 말을 안 했구나.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영이 출장 중에 약속을 잡느라 누나한테 말하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실수잖아. 나는 말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실수라니. 이게 무슨.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태연아. 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그때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동안 숨겨왔던 그 마음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누나, 응? 사실은, 나, 지금 너무 좋았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누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이불을 꽉 쥐며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를 예전부터 여자로 생각했으니까 진심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줘요. 태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사촌이잖아. 넌 작은 이모의 아들이야. 그게 왜 혼자서 짝사랑도 못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똑바로 봤어요. 누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중학생 때부터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영장 갔던 거 기억나요? 누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누나 수영복 입은 거 보고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누나가 여자로 보였어요. 누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고등학생 때도 그랬어요. 누나가 대학 다닐 때 집에 놀러 오면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누나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 정말 아팠어요, 누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때도 제 눈에는 누나가 제일 아름다웠고 중년이 된 지금 이 모습도 여전히 예뻐요. 30년이에요. 누나 오랫동안 누나만 생각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누나가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혼자 살면서도 누나만 생각했어요. 사실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이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사느라 바쁘기도 했고 어릴 적에 누나를 보며 만져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컸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나의 실수가 지속되려면 누나의 마음을 울려야 했어요. 시선을 들어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아, 나 몰랐어. 알 리가 없죠. 숨겼으니까요. 가족이잖아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하면 그토록 갈망하던 누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촌 누나한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나는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나가 실수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줬을 때 미칠 것 같았어요. 꿈꿔왔던 게 현실이 됐잖아요. 비록 착각이었지만 누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태연아. 이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누나는 매형 아내고 나는 누나 사촌 동생이고. 이불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30년간 참았어요. 오늘 하루만 누나를 내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누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혼란, 죄책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입을 열었어요. 태연아, 나 남편 있잖아. 그리고 우린 가족이야. 알아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네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매형보다 훨씬 컸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죠.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 그렇게 큰 건 처음이었거든. 숨을 깊이 쉬었어요. 20년 넘게 남편 것만 봤는데 시선을 내게로 돌렸습니다. 내 거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궁금하죠? 누나. 대담하게 물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딱 한 번이면 돼요, 누나.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안 돼, 태연아.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왜요? 나는 물었습니다. 누나도 궁금하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누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태연아. 누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혔죠. 나는 누나 앞에 섰어요. 누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딱 오늘만이요. 내일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누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 나쁜 여자야. 누나가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랑. 나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누나를 사랑했던 한 명의 남자로 생각해주면 안 돼요? 누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답을 받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어요. 정말 딱 오늘만이야.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사촌 동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했어. 작게 고백했죠. 뭐가요? 누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큰 게 어떤 느낌일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보여줄까요, 누나? 누나는 대답 대신 내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30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누나의 입술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깊은 키스를 나눴어요. 누나의 혀가 내 입안으로 들어왔고 나도 누나를 빨아들였죠. 누나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내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누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순간을 기억에 담고 싶었어요. 침대에 함께 앉아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어요. 내 손은 누나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슬립 위로 느껴지는 체온, 부드러운 곡선이었죠. 누나도 내 목에 팔을 걸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점점 깊어지는 키스,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키스하다가 입술을 뗐어요. 누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죠. 태연아, 우리 정말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딱 한 번뿐이니까요.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후회 안 할게. 누나가 천천히 슬립을 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매끈했습니다.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워. 누나가 몸을 살짝 가렸지만 곧 손을 내렸습니다. 나도 옷을 벗었어요. 누나의 눈이 내 몸을 훑었습니다. 특히 아래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정말 크네. 놀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만질 때도 놀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누나는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민수 오빠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매형보다 좋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이야.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20년 넘게 남편 것만 봤는데 손으로 천천히 감싸며 확인했습니다. 내 거는 정말 대단해. 누나의 손길에 몸이 떨렸어요. 누나,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요. 누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어요. 나도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죠. 태연아, 누나가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나만 생각했어? 네, 누나. 오직 누나만. 나는 진실된 눈빛으로 말했어요. 물론 진심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진하게. 내 손은 누나의 몸을 탐색했어요. 가슴, 허리, 허벅지. 만지는 곳마다 누나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태연아. 누나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이제, 응, 천천히. 누나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나는 숨을 죽이며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누나, 아프면 말해요. 응,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 누나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너무 커. 몸을 떨며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계속. 천천히. 나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어요. 누나는 내 등을 꽉 움켜쥐며 숨을 참았습니다. 태연아, 진짜 꽉 차. 놀라워하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이랑 할 때는 이런 느낌 처음이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어요.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각인시키듯이요. 움직여도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천천히.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믿기지 않는 황홀감을 느끼면서도 몸을 계속 보려고 노력했어요. 아, 좋아. 태연아. 누나의 신음은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나도, 누나, 너무 좋아요. 이 순간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태연아, 나, 이상해.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랑은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저도, 누나, 우리는 함께 절정을 향해 갔어요. 누나가 내 어깨를 물며 몸을 떨었습니다. 누나, 태연아. 우리는 동시에 정점에 도달했어요. 누나는 내 등에 손톱을 세우며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도 누나를 꽉 껴안으며 모든 것을 쏟아냈죠.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믿을 수 없어. 누나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나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요, 누나. 정말 꿈만 같아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 누나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태연아,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누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누나는 아쉬운 듯 내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태연아, 문 앞에서 누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황홀했어. 저도요, 누나. 누나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매형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세요. 응. 잘 자, 태연아. 누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은 누나의 향기, 입술에 남은 누나의 맛이 현실임을 증명했어요. 침대에 누우니 누나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 누나, 드디어 짝사랑이 이루어진 밤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방금 전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누나의 신음소리, 하나가 되었던 그 느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거의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다 되어서야 잠을 청했죠.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 1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녁에 온다던 매형이 일찍 와 있었어요. 매형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가 나왔어요. 간단한 옷차림이었지만 어젯밤 일 때문인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나의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누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내일 새벽 출발이네. 벌써 기대되네. 처남 많이 늘었어? 연습은 자주 나가는데 실력이 안 느네요, 매형. 저는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매형과 단둘이 있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젯밤 누나와의 밤 때문에 대화에 집중도 안 됐어요. 아무 말이나 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형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김 사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급하게요? 아, 알겠습니다. 매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연아, 미안한데 나 일본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오늘 오전 비행기로 떠나야 해. 매형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골프는 다음에 가자.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매형. 일이 먼저죠. 나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나 빨리 준비해야겠다. 매형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 몇 일 가요? 이틀. 아니, 3일 정도? 매형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2박 3일 출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거실엔 나와 누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연아, 너 언제 돌아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원래는 매형이랑 골프 치고 오후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럼 누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가는 거야? 나는 누나를 똑바로 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면 누나랑 조금 더 있을까요?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매형이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태연아,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골프 가자. 선이랑 회라도 먹고 가. 네, 매형.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형은 공항으로 향했고 집엔 나와 누나만 남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연아, 너는 지금 안 가봐도 돼? 가게는 직원이 보고 있어요. 오늘 골프 때문에 일정 비워뒀어서 괜찮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말했어요. 어젯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 나는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나의 이런 도발적인 모습에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래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남편 없는 동안 마음껏 해도 될까? 나는 대답 대신 누나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였어요. 이번엔 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엔 우리 둘뿐이니까요. 누나가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매형이 자던 방, 매형이 사용하는 침대였어요. 여기서 하자. 누나가 말했어요. 남편 침대에서. 그 말에 질투심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누나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흥분돼. 안방은 작은 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형이 몇 시간 전까지 자고 있던 바로 그 침대였죠. 누나는 창문에 커튼을 걷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엔 어둠 속에서였잖아. 누나가 말했어요. 이번엔 환하게 보면서 하고 싶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햇살에 비친 누나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완벽한 곡선이었어요. 누나, 몸 정말 예쁘다. 민망하게 누나가 부끄러워하며 몸을 살짝 가렸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내렸어요. 어차피 다 보여줄 거면서 나도 옷을 벗었습니다. 누나의 시선이 내 몸을 훑었어요. 특히 아래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날 밤엔 어둠 속에서 만져서 잘 몰랐는데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누나의 손이 내 것을 감쌌습니다. 대단하다. 천천히 움직이며 확인하듯 만졌어요. 기분 좋았어요? 어젯밤에 나는 물었어요. 누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았어. 꽉 차는 느낌.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남편이랑은 한 번도 그렇게까지 못 느꼈거든. 누나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졌어. 침대에 누워요, 누나. 나는 말했어요. 누나는 매형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에서 매형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금기를 넘는다는 흥분도 있었습니다. 나도 침대에 올라갔어요. 누나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태연아. 누나가 내 목을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전날 밤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듯이요. 내 손은 누나의 몸을 탐색했어요.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아, 태연아. 누나가 신음했어요. 좋아. 더. 몸을 비틀며 반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누나의 목에 키스하고 가슴에 입술을 대고 배를 지나. 아, 거기는 누나가 놀라 말했습니다. 남편도 안 해준 건데.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몸을 떨며 반응했습니다. 태연아, 그만. 너무. 손으로 내 머리를 잡았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한참 후 나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누나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봤어요. 정말 대단해.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나가 다리를 벌렸어요. 들어와. 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여유롭고 더 확실하게. 준비됐어요? 응. 천천히.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 누나가 신음했어요. 역시 크다. 몸을 떨며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응. 좋아. 계속.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느꼈습니다. 움직여줘. 누나가 속삭였어요.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과 달리 이번엔 조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형이 갑자기 들어오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 좋아. 태연아. 누나의 신음이 커졌습니다. 더 세게. 이렇게요? 속도를 높였어요. 아, 그래. 좋아. 누나가 내 등을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나, 너무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우리는 거침없이 몸을 섞었습니다. 매형의 침대에서 환한 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요. 태연아, 자세 바꿔볼까? 누나가 제안했어요. 어떻게요? 은혜가 위로. 우리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누나가 내 위에 올라탔어요. 이렇게 하면 누나가 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더 깊이. 아, 나는 신음했어요. 정말 더 깊었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아래로 리듬을 타며. 보여요, 태연아?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나의 몸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땀에 젖어 반짝이는 피부, 흔들리는 가슴, 황홀한 표정. 태연아, 나, 또, 누나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또 갈 것 같아. 저도요, 누나.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절정을 향해 달렸어요. 아, 누나가 등을 휘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나도 누나의 허리를 잡고 함께 정점에 올랐어요. 누나는 내 위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얽혀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 땀에 젖은 몸, 뜨거운 체온. 또 갔어. 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랑 20년 살면서 이렇게 간 적이 손에 꼽는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너랑은 벌써 두 번째야. 피곤해요? 나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어? 누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너는?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7시였습니다. 우리는 낮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몸을 섞었어요. 침대 시트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우리의 체취가 가득했습니다. 배고파. 누나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꺼냈어요. 뭐 먹을까? 라면이라도 끓일까?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누나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나는 뒤에서 누나를 안았습니다. 또 하고 싶네. 우리 선이 너무 맛있어. 뭐라고? 너 말 똑바로 해. 장난이에요, 누나. 너무 좋으니까. 괜히 반말을 하고 싶었어요. 누나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누나는 50을 바라보는 중년임에도 내가 아직 동생으로 보이나 봐요. 그렇게 간단히 라면을 먹고 우리는 또 침대에 누웠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누나는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 그리고 은은한 향기.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누나는 놀라듯 몸을 일으켰어요. 민수 오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누나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죠. 응, 잘 도착했어? 그래, 태연이 밥 먹이고 보내려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누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연아 낮게 내 이름을 부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나, 이건 꿈이었어. 너무 짧고 너무 위험한 꿈.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붙잡을 자신이 없었어요. 누나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어.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나한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잠시 침묵 후 누나가 대답했죠.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은 바람 같은 사람. 그날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자꾸 가슴이 먹먹했죠. 식사 후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조심히 가. 누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누나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누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금요일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이 누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이름.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죠. 태연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심장이 다시 요동쳤어요. 지금요? 나 송도 앞 카페에 있어. 비 내리는 도로를 달려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쪽 누나는 여전히 단정하고 고왔어요. 오랜만이에요, 누나. 그러게. 누나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많이 생각났어. 짧은 말이었지만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수 오빠는 여전히 바쁘고 출장도 많아졌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꾸 생각나. 누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날의 일 후회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 안 해. 누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느꼈거든. 우리는 미친 관계지만 아무도 모르면, 우리만 알면 괜찮은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카페 밖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깨에 닿는 빗방울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따뜻했어요. 태연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겨야 해. 시간은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날 나는 우연히 송도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날의 향기, 온기, 그리고 누나의 마지막 미소. 30년 동안 혼자서 숨겨왔던 마음이었고 항상 상상 속으로 눈을 감아야만 만날 수 있었던 선희 누나. 단 며칠이지만 누나를 원 없이 가졌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짜릿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계속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위험해질 테고 멈춰야 한다는 걸 안다.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에 그 욕구보다 이 맛을 알고 난 뒤로 나는 자제하기가 더 힘들다. 누나에게 연락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히 끊어낸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 내 가슴속 욕망이 피어오를 때면 누나 톡 프로필 사진을 보곤 합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